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식 시장이 좀 무섭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해도 코스피 2% 정도가 빠졌고, 코스닥 차트 지금 보고 계신데 마이너스 2.8%, 한 3%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최근에 뭐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든 간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고, 제 주변에서도 이쯤 되면은 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냐?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관망이 답이야? 이런 식으로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락하는 때 뭘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참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각자 상황이 다를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구체적으로 다 짚어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답이 오답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런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라는 거 정도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과 좀 못하는 사람의 이제 행동 패턴이나 그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드러나는 차이점들이 있어요. 좀 다소 주식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락할 때 빨리 팔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는데, 나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막 산다는 거는 아닌데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그 매수를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따지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구분할 수 있으니까 한 이 정도는 그래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매수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게 답이 되게 이상해지니까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 방향으로 주식을 해나가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올해 조금 핫했던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을 차트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고점에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점 아니더라도 이런 데서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해볼 법하고, 아니면은 그 전에 사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더 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같은 하락을 맞았든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서 결론은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락 나올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손절 생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망, 아니면 매수.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선택권, 매수냐 매도냐 기다림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하락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매수를 고민하라고 했는데 미친듯이 매수를 해가지고 물타기 해서 막 좀 과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의 매수 고민은 적당함이에요. 항상 어렵죠. 그 적당함이라는 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왜냐? 내가 과하게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은 매수를 고민한 게 맞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매수 고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매수를 선택한다, 이 고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되게 결정적인 차이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하락에서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뭐 주식 10년 했든 20년 했든 1년 했든 똑같이 하락이잖아요.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제 뭐 물론 손실이 없겠지만 주식을 들고 있는 이상 누구나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제 가격적 이점을 살려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목표했던 그런 매수 가격에 근접해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하락할 때만 사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여건에 있어야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으니까 돈이 없거나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됐거나 그래서 살려는 생각을 안 하는 포인트가 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아직 갈 길이 남은 거겠죠. 네, 많이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락 상황에서 매수가 이거는 성향 차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경험치가 많지 않고 초보라도 하락 상황에서 매수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작고의 차이인 것 같고, 이거는 성향 차이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매수를 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성향적으로 하락 상황 때 매수를 하는 성향의 사람이 매수를 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떨어지면 그냥 더 물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정답이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이 참 어렵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유가 성향적으로 나는 하락에 매수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해요. 매수를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그냥 적당한 매수가 아니라 미친 듯이 물타기를 합니다. 평단 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치가 오고 그 이후에는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 자금 고갈이나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요. 이게 대표적인 하락에 매수 잘하는 사람들, 근데 주식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에 매수 못하는 사람들. 그래 어니스트도 하락할 때 템포 조절을 하라고 했고 손 묶으라고 했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 관망이 답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매수 자체를 그냥 고민도 안 해요. 언제 좋아지나 그거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뭐 기다리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의 이야기는 이 둘 다 아니다. 이 둘 다 너무 과해요. 굳이 따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하면은 100까지 가거나 너무 양극으로 치우쳐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말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하락해서 매수를 고민한다는 이 중간에 이 적당한 정도인 거고, 이 적당함은 결국에는 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 거고요. 이거를 좀 좋게 얘기하게 되면은 정답이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유도리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양극으로만 치닫지 않으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행동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제 막 매수를 풀로 당겨가지고 그 뒤에 이제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되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잘하는 사람의 하락 상황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이 말은 결국에는 이제 매수를 해라가 정답이 아니라, 매수를 하더라도 그 뒤에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매수를 안 하더라도 그 뒤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스스로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내 평단은 30만원 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30만원이 깨졌고 지금은 20만원이 갔어요. 그러면은 못해도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동안에 30% 이상의 하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흐름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여기에 매수 마크 하나도 안 찍혀 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정말로 이거를 기다림을 선택한 것일까? 관망한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보는 게 좋고, 아니면은 매수를 한 사람이 B가 다 찍혀 있어요. 미친 듯이 찍혀 있고, 몇 개 안 찍혔어도 한 번 매수할 때 크게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4-5번만 찍혀도 비중 100% 아니면은 100% 이상의 비중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산 사람은 이거는 그냥 살 때 매수를 고민한 게 맞을까? 여기서 만약에 이미 오버 비중 됐으면은 추가 하락 나오게 되면은 이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외통수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양극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 양극으로 안 가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말인즉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2번, 3번 요 정도만 해줘도 0도 아니고 너무 많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 매수할 때 너무 큰 양을 매수하지만 않는다면은 이 정도만 나와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매수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보통 생각인데, 이게 행동의 이제 족적을 살펴보면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저점을 잘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좀 합리적인 패턴대로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패턴이 그나마 가장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남기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니까 매수도 했고, 뭐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잘하는 사람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네. 이 이후에도 이제 하락을 한다던가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흐름대로 이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없으니까, 행동의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거고, 그 부분이 좀 많이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 지점을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매수하는 패턴을 보면은 좀 안다. 그리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가 지금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지,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 물렸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할 때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하락 상황에서 일단 계좌 전체적으로 현금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저는 계좌에서 항상 말하는 게 계좌 자체의 현금 여력, 아니면은 계좌는 항상 현금이 돌고 돌아서 뭐 저축도 포함되겠죠. 계좌에다가 돈을 넣는 행동,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것도 힘이 되거든요. 저축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되면은 계좌 자체가 현금 여력이 생기니까 이런 게 좋거나, 뭐 기본적으로 이 자금 흐름이 원활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비중 관리를 되게 잘해 놓거든요. 여기서도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목의 비중 상태가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깔려 있습니다. 비중이 괜찮으려면은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막무가내 매수하는, 물타기 매수 엄청 빡세게 하는 그런 행동을 잘 안 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매수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물타기 매수를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보다는 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기회 상실은 아니니까, 기다렸으니까, 비중이 꽉 차진 않았으니까 나중에라도 매수하면 되니까 기회 상실은 아니라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낫긴 나은데, 근데 이 사람들도 뭐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한계는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에는 비중을 잘 고려하면서 매수를 해놓으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중을 고려하다 보면은 이제 매수만 고민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매도할 수 있을 때 일부 매도를 해서 비중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리밸런싱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네. 여기서 이제 하락 흐름을 보다가 이 30만 원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갔었을 때 파동적으로 이런 때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작은 박스,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는 저점에서 전환 박스, 이렇게 잠깐 나오는 이런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매매 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락하고 있을 때 이 하락하고 있는 중간에 계속 매수 이렇게 빡센 물타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만 매수를 되게 빡세게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파동적으로 나오긴 한다, 이 얘기도 팁으로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런 거를 즐겨 하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매칭시키는 매도가 같이 매매적으로 만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은 매도가 매칭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빡세게 해주게 되면은 내 보유 비중은 크게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보유 비중을 오히려 줄여버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동 상황을 이용하면서 좀 매수를 빡세게 해주게 되면 완전히 관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매수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었던 매수해줄 거 해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번 하고 기다렸다 한 번 하고 기다렸다 한 번 하고, 요것보다는 매수를 훨씬 더 많이 해주면서 내 비중에는 별로 변화를 안 만드는, 그러니까 비중이 과하게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아니면 오히려 줄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가능하다. 저는 이거 관리할 때 즐겨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뭐 일단 힘드시죠? 요즘에. 안 힘들면 이상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주식에 정말 숙련돼 있고 웬만한 위기 상황을 다 극복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힘들지 않다면 그냥 포기한 거죠. 에이, 됐어, 내려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진 케이스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힘든 분보다 더 나은 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답을 찾는다고 해서 지금 같은 때는 매도해야 돼? 관망해야 돼?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볼 것도 분명히 아니고, 다른 지점으로 소위 말하는 본인만의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데, 주식하는데 이제 매수 매도 기다림이라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 하나로 다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얘기도 더 나아가서 확장할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뤄놨으니까 저희 다른 영상들까지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가 유튜브 말고 실전 투자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따라하게끔 가이드해드리면서 주식 훈련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동시에 실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클럽 안에서 오셔서 많이 배우고 수익까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도움 드릴게요. 영상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던 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링크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